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준마TV입니다. 생각보다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때론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잘 알아두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때그때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식들은 미리 잘 접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 꼭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일상을 살아가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을 깜빡 잊고 집을 나설 때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휴대폰을 분실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어린아이가 다가와 급한 상황이라 전화 한 번만 사용해도 되겠는지 묻는다면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급하게 엄마한테 연락 한 통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난 뒤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건입니다. 휴대폰을 빌려줬을 뿐인데 악성 코드가 심기어져 해킹을 당해서 평생 힘들게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탈취당한 사건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정거장이나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고 가는 장소에서 이렇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해킹하고 돈을 빼앗아가는 수법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라 전화나 문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범죄에 악용하여 돈을 탈취하는 수법의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 보면 항상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잠깐 장을 보러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직장 등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이 되어야만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런 경우 등기 등 직접 본인이 받아야 하는 우편물 수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접근하는 또 다른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하니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문자를 통한 다양한 사기 수법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일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미수령된 등기가 있다고 안내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낮 시간에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우면 본인 인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하는 도중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야 할 것이 있나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별 의심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 절차 과정 등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4년 9월 249억 원,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 어떤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24년 하반기에 국민들이 실제로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점점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입는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또 다른 수법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 분들이 입는 피해가 가장 크고 고령층 분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액 피해자 2명 중 1명이 60대 여성이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다음 내용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잠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전히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걸려오는
친절한 전화도 꼭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친절하게 자연스럽게 대하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못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택배나 카드 등 배송원 분들의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받아본 전화이기도 해서 이 전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최근 이런 전화로 유도하여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서 반송 처리를 하기 위해 카드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합니다. 진짜 카드사 고객센터가 아니라 상담원을 사칭한 사칭범과 통화하게 하여 명의도용 카드 발급 사고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카드 내역을 조회하니 고객님 신용카드랑 연동된 계좌가 있다고 하면서 금일 배송 중인 카드와 연동된 계좌가 정상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 보안 점검, 악성 앱 검사, 사고 접수 등의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원격 제어가 되어 막대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됩니다. 앱 설치를 할 때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기존 사기 수법은 문자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해서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진 수법으로 사람들이 의심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하여 경각심을 최소화시킵니다. 이렇게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폰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고 검찰청 금감원 공식 번호로 전화를 하시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외에도 검찰을 사칭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져 집단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곧 구속할 예정이며 연락을 피하거나 주변에 수사 사실을 알리면 가족까지 모두 체포할 것이라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실제 작년 하반기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만약 카드 배송 연락을 받았다면 배송 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절대 전화 걸지 마시고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해서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한 뒤 상황을 설명하고 명의도용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이라도 절대 다운받으면 안 되고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원격 제어 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명칭으로 시작되는 앱의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점도 미리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